반갑습니다. 바라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인 기업가를 선택한 계기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대 때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1인 기업으로 뛰어들게 된 케이스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나도 내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여쭤보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라님은 어떻게 해서 1인 기업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는지,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어떤 거냐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미 흐름은 변하고 있었고 사람의 생애 주기 역시 변하기 시작했죠. 120세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20세의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60세에 은퇴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60세까지 어떻게든 버틴다 할지라도 정년퇴직 이후에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남은 60년을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의 구조라면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소 40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했던 고민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이 조직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나만의 커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것을 살려서 나만의 자원이나 나만의 커리어, 나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없다였어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제 의식의 수준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뛰어내려야 한다면 빨리 뛰어내려서 내가 뭐 하나라도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이미 판은 바뀌었고 배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조직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늦게 나온다는 건 내가 남들보다 준비를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먼저 뛰어내리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계나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 실제로 제 주변을 둘러봐도 제 주위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빈자리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어차피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모두가 빠질 텐데, 그리고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중요한 게 타이밍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포크레인은 도입이 되었는데 나는 계속 삽을 가지고 삽질만 고집한다? 사실 그런 마인드로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삽과 포크레인은 게임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처음이지만 어떤 혁명의 시대에든 틈새는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그 틈새를 한번 파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읽고 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만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결국 나만의 답을 찾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니까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에 대한 대답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삶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직업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명확해지는 이렇게 넘어오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읽고 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이유, 제가 나만의 길을 걸어야겠다, 나의 길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읽고 쓰는 행위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독서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게 why였어요. why.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기존의 구조에서 내가 왜 뛰어내려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이 뚜렷해진 거죠. Why를 잡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독서를 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혜택도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유익은 내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였던 거죠. 저 역시 독서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나 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더욱더 명확해졌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어졌냐면 그럼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how to,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 의식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은 질문이나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핑계를 대면서 그냥 부러워만 했겠죠. 그 사람의 삶을. 그러나 의식 수준이 확장이 되면 내가 왜 해야 하는지가 뚜렷해지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방법을 찾게 돼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방법을 찾으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나만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나누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독서가 주는 가장 큰 유익과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랬고 제 삶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기를 바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렇게 매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던 지난 제 20대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만약 아직도 그때처럼 그 20대의 프레임에 갇혀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1인 기업가의 성장과 삶을 보더라도 그냥 부럽다라는 생각으로 그쳤겠죠. 나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 시작도 해보지 않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싶었고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 행복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인생은 길지만 젊음은 짧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행복하고 싶었어요. 제 행복을 미루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제가 얻은 결과는 이거였어요. 저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바랬어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1인 기업가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물론 지금 창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초반에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관문을 통과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조직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일상 속에서 진짜 재밌다 라는 이야기,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고 지금 그 삶 속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건 사고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의식의 확장이었어요. 제가 이 모든 방법을 자세하게 다 알려드려도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의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의식 수준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인생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길이 진짜 나의 길일까?
이 길이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무가 나에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고 이거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안에 어떠한 본질적인 내용이 녹아져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통찰을 바탕으로 진로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 어떤 베이스도 없는데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 단순히 이 고민만 한다면 그 어떤 결과도 손에 쥐기는 어려울 거예요. 삶에 대한 고민이란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즐겁고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이 길이 맞을까? 이게 나한테 이 직무가 나에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본질인지를 먼저 깨닫고 뼈대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당장 취업 스펙 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삶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엑셀만 밟는다고 속도만 높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삶일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본인만의 목적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이정표에 맞게 핸들을 돌리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인생을 드라이빙하는 게 현명한 삶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속도를 내기만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잃어버린 청춘을 되돌리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냥 빨리 속도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나만의 기준과 철학이 잡혔을 때 단단한 내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내면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의 순간에 서 있을 때는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때 내가 꾸준하게 쌓아온 나만의 기준, 철학, 단단한 내면이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그 기로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미리 대비하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세울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고 훈련해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